네, 매일 아침 뉴스 세계를 추려주시는 분입니다.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조국 딸 논문 문제되는 이유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그 외고 재학 시절 2주간 인턴을 하면서 그 의학 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논란이었어요. 네. 그 단순 참여가 아니라 제1저자로 참여를 해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커졌고요. 네.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던 곳은 단국대였는데요. 네. 그 어제 밤에는 단국대만이 아니라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하면서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제3저자인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어제 그렇게 해명을 했죠. 예. 발표 그 논문이 아니고 학회 발표 내용을 단순히 요약한 발표 요지록일 뿐이다. 또 이런 내용도 해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초점이 이제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였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고교생이 대학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이 보니까 이게 양도 길지도 않고 또 수준이 아주 높은 편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평가입니다만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느냐, 특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반문을 해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죠. 그래서 지난 그 5월달에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연구소 소속으로 이렇게만 기재돼 있어서 이 조사 대상에 또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 조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교수 사회에서 만연한 도덕적 회의 가운데 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논문 품앗이거든요. 서로 이제 이 교수 사회에서 자녀들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주고 또 우리 자녀도 또 거기 가서 이름을 올리고 이런 실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교육부 조사 결과에서 한 수백 건이 드러났었고요.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리고 또 공분을 사는 이유는 그 부모의 배경 혹은 부모 그 자체가 스펙이 되는 사회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지금 교수들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 금수저 스펙을 직접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많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 조국 후보자의 딸 그 논문 이 논란이 이제 그런 혐의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알겠습니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네, 그 땅 부자 국회의원의 시세 차익입니다. 네. 올해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간 868억 원 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제적인 실천연합 분석인데요. 그 이들 부동산 규모 상위 이 29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2016년 3,313억 원에서 올해 4,18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1인당 평균 30억 원 정도, 그 연 기준으로는 10억 원 정도 이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고할 때 시세보다 적게 신고하는 관행이 또 확인됐다면서요? 예. 사실 이거는 그 이번에 확인된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 행태인데요. 네. 그 이들 그 29명 국회의원이 신고한 그 부동산 재산 가액이 2,233억 원입니다. 그 실제 시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181억 원인데요. 네. 결국 신고 금액이 이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예. 현재 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동산 재산 신고할 때 이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작년 7월달에 법 개정한 내용이었기도 했고요. 예예. 근데 여전히 이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세금 혜택까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식 때문에 손해봤다는 경우는 제가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요. 예.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억 원씩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어떤 건가요? 예. 그 김문수 문재인은 총살감 막말 끝으로 말씀. 어제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죠. 예. 그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정진석 의원이 보수통합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나왔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 어제 토론회는 사실 보수통합을 주제로 삼았고요. 김 전 지사도 전반적으로는 통합의 조건, 자유한국당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을 예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내놓은 것이죠. 아이고, 근데 뭐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는 뭐 천년의 저주
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박근혜 탄핵에 이제 앞장섰다고 지목을 하면서 네.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네. 야당은 입이 무기고 여당은 돈이 무기다. 이게 뭐 그래요? 예. 지금 세상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도 하셨고요. 네.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유독 막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예. 지난 6월달 그 황교안 대표가 직접 기강 잡기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때도 김문수 전 지사가 그런 황교안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예.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풀어야 할 입을 대표가 직접 틀어막고 있다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예전에도 세월호 갖고 죽음의 구판에 빗대는 뭐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막말의 역사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이 무기라고 하는 말에는 뭐 그 동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죠. 네.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 무기가 어떻게 이제 그 사용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발탄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김문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말의 수위와 내용이 문제일 텐데 네. 이런 발언들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인 그 말이 네. 그럼 막말도 무기가 될 수 있느냐? 논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성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